어느새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또 이제는 환절기가 다시 찾아왔는데 저는 이런 환절기에 되게 얼굴이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엄청 건조해지더라고요. 피부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니만큼 어떻게 관리해주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제가 이런 환절기에 하고 있는 스킨케어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안을 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에 좀 물기가 남아있죠? 이거는 제가 평소에 수건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바로 이제 스킨케어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쓸 제품은 코스알엑스의 프로폴리스 토너예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올리브영 세일 때 저렴하게 이거 플러스 미니 사이즈를 한 병을 더 준다길래 구입한 제품이고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어요. 제가 평소에 코스알엑스의 그 모이스처 패드를 정말 잘 쓰긴 하는데 이런 토너는 처음 써보는 거였거든요. 먼저 이거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르르륵 떨어지는 토너거든요. 그냥 물보다는 약간 점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막 찐득찐득하거나 이런 제형은 절대 아니에요. 이제 이 토너를 묻힌 솜으로 얼굴을 바깥쪽 방향으로 쓸어서 얼굴에 피부결을 먼저 정돈을 해줄게요. 화해 여부를 확인하니까 유해 성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화장품, 특히 그 기초 케어 화장품에서 향이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거의 무향이라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도 쓰기 좋은 것 같고 제가 원래는 여름철에 그 덜의 바이블랑드 물 토너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썼었는데 그것도 되게 좋긴 하거든요. 수분감을 딱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즐겨 쓰다가 환절기에 각질이 엄청 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특히 여기 볼 바깥쪽이랑 그 눈썹, 눈가, 그리고 이마 쪽이 각질이 다 떠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토너를 이제 바꿔줄 때가 왔구나 해서 이 토너를 쓰게 됐는데 일단은 굉장히 만족해요. 저렴한 가격에 또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보습에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막 끈적이는 제형은 아니라서 이것보다 더 좀 찐득찐득한 토너를 원하셨던 분들은 아쉬우실 수도 있지만 좀 산뜻하면서도 약간의 보습력을 가져갈 수 있는 토너를 원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제품이 괜찮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결을 한번 싹 정리를 해줬고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드 시트 마스크예요. 이것도 제가 올리브영 세일 때마다 반값 세일할 때 몇 장씩 쟁여놓는 제품인데 세라마이드 성분이 되게 피부 보습에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닥터자르트의 그 세라마이드 크림도 써봤는데 이 마스크팩도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이 이 마스크팩의 이 마스크 시트 있죠? 이게 되게 부드럽고 자극이 없어가지고 막 가끔 가다가 어떤 마스크팩들은 막 까끌까끌하고 좀 피부가 약간 탁 밀착도 안 되고 그런 마스크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를 보면서 마스크팩을 하려니까 또 신기하네요. 빈틈없이 최대한 잘 밀착을 시켜줄게요. 여기 안에 남아있는 액들을 손에 묻혀서 이마에도 발라주고 그리고 저는 마스크팩 붙일 때 여기 눈 밑에 애교살에도 꼭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손에도 좀 발라줍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닥터자르트 제품들이. 그중에서 저는 이 세라마이드 노란색 제품이랑 또 그 시카 마스크 그거 제일 좋아하고요. 동그란 알약같이 생긴 그 파란색이랑 민트색 그 마스크팩이 있거든요. 그 두 개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피부가 예민한 날 딱 썼는데 마스크팩을 하고 나서 얼마 몇 분도 안 돼서 피부가 열감이 오르고 엄청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피부가 확 뒤집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무서워가지고 그 제품들 말고 이 세라마이드 마스크랑 시카 두 개만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두 제품은 그렇게 제 피부에서 민감한 자극이라든지 뭐 피부에 뭐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기다려줬다가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한번 마스크를 떼볼게요. 이렇게 떼주고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롤링하면서 부드럽게 흡수시켜줍니다. 제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민감성 피부여가지고 자극을 좀 세게 줬다 싶으면은 금방 피부가 빨개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초 화장품을 고르는데 더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요즘 화장품들은 그래도 유해 성분들을 좀 많이 빼서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워낙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좀 두들기면서 흡수를 먼저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흡수시켜줬는데 제 피부가 얼마나 건조한지 지금 그냥 다 흡수됐어요, 피부 속으로. 그 다음은 코스알엑스의 프로폴리스 라이트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폴리스 토너랑 함께 구매한 건데 같이 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이 앰플에 되게 반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느낌의 앰플인데 이것도 약간 토너랑 비슷한 제형인데 토너보다는 좀 더 매끄럽게 발리고 조금 더 쫀쫀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흡수시켜주면 되게 흡수도 빠르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안 바른 쪽인데 뭔가 바른 쪽이 더 피부가 반들반들해 보이죠? 저는 이거를 스포이드에 이렇게 한번 쫙 빨아들인 다음에 이 양으로 한 번 빨아들인 양으로 전체에 도포를 해줍니다. 저는 이 정도만 발라도 충분하더라고요. 이마에도 발라주고 이게 되게 매끄럽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토너랑 똑같이 무향인 제품이고요. 또 여름철에는 토리든 그 히알루론 세럼도 되게 잘 썼는데 아무래도 여름철에 산뜻한 제형의 세럼을 좀 쓰다 보니까 환절기에는 그거보다 좀 더 진한, 좀 더 영양감이 느껴지는 세럼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피부 각질도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런 세럼을 찾고 있었는데 이 세럼이 진짜 제가 원하던 딱 그 제형이어가지고 저는 스킨케어 하면서 이렇게 살살 위로 올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약간 리프팅 효과도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얼굴 선이 정리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두드릴 때 아까 토너랑 다르게 엄청 이렇게 딱 이 텐션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텐션이 느껴지는 마무리감인데 그렇다고 막 기분 나쁜 끈적거림이 아니라 그냥 내 피부 속에 보습을 꽉 채워준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더 이런 건조한 환절기에 보습력 좋고 약간 피부 장벽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세럼을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께 이 세럼을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되게 피부가 쫀쫀해진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는 세럼입니다. 프리메라의 오가니언스 에멀전을 발라줄 건데요. 그냥 이렇게 묽게 발리는 느낌인데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께 기초 케어를 하는 모습을 별로 보여드리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는 프리메라의 그 수분크림을 되게 좋아해요. 정말 몇 병을 비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 크림을 사면은 꼭 이 오가니언스 에멀전이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되게 로션 같은 질감인데 일반 로션보다는 좀 더 가벼운 묽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럼을 발라준 다음에 이걸 발라줍니다. 되게 은은한 허브향? 이런 게 느껴지는데 별로 세지도 않고 해서 호불호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에도 잘 발라줍니다. 이 에멀전은 되게 흡수도 빠르게 되고요. 그 끈적한 느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끈적한 그 프로폴리스 세럼을 올려놓은 상태인데도 지금 이렇게 두드려 볼 때 아까의 그 끈적함이 좀 사라졌어요. 이거는 닥터지 로얄 블랙 스네일 크림이에요. 블랙 스네일이라는 이름답게 이렇게 패키지도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닥터지의 그 원래 유명한 수딩 크림인가?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여름철에 쓰기에는 자극도 없고 되게 좋은 제품이긴 한데 가을이나 겨울에 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번 세일 때 이 크림이랑 이 마사저가 함께 기획 세트로 묶어져서 나왔더라고요. 마사저는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페이스 라인을 정리해주기도 좋고 약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용도로 쓰기 좋아가지고 괜찮은 기획인 것 같아요. 이런 제형인데 확실히 그 수딩 크림보다는 되게 점성이 있는 듯한 좀 쫀득하게 발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렇다고 끈적임이 있는 제형은 아니고요. 되게 매끄럽게 피부에 녹아드는 듯한 제형이에요. 아침에는 이 프리메라의 알파인베리 워터리 크림을 사용을 해주는데 저녁에는 이 블랙스네일 크림을 써주고 있어요. 지금은 저녁이니까 이 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발림성이 넓게 펴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좀 소량만 발라줘도 넓은 부위에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블랙비에서 나온 추출물이랑 달팽이액에서 나온 그 여과물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로얄 젤리 성분도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에 되게 복합적으로 단백질도 채워주고 영양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크림인데 왜 예전에 영양크림들은 되게 찐득찐득하고 막 냄새도 맡아보면은 엄청 막 화장품 냄새가 되게 진하게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닥터지 블랙 스네일 크림은 그런 향도 별로 없고요. 그냥 약간 은은한 화장품 향이에요. 이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크림은 영양 크림은 찾고 계신데 약간 그래도 너무 찐득거리고 너무 무거운 크림은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쓰시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복합성 피부이긴 하지만 겨울철에는 건성처럼 변하는 진짜 건조한 피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좀 더 쫀득쫀득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피부 보습을 채워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서 요새 되게 잘 쓰고 있는 크림입니다. 그리고 이 크림을 발라주면 되게 피부결이 맨들맨들해져요.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바르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쓸 제품은 이니스프리의 자연 발효 에너지 오일 EX입니다. 제가 1년 내내 정말 세일할 때마다 쟁여두고 쓰는 오일이에요. 지금 한 이 정도 양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저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부드럽게 피부에 이렇게 발라줘요. 제가 이 오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얼굴에 바르는 오일인데도 끈적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르륵 흐르는 타입이어가지고 끈적이는 오일, 헤비한 오일 싫어하시는 분들께 정말 딱인 오일이고요. 그리고 성분도 괜찮고 또 향도 강하지 않은 제품이고요. 이제까지 나온 제품들을 다 아시겠지만 저는 향이 센 제품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향이 순하고 좀 편안한 향을 더 좋아하는데 이렇게 T존에도 저는 발라줍니다. 목에도 좀 발라줄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피부에서 진짜 광이 엄청 차르르 나는 게 보이시죠? 피부에도 정말 빠르게 흡수되고 얼굴에 이렇게 광을 내주는 제품이라서 메이크업 베이스 대신으로서도 괜찮고요. 파운데이션 제형이랑 좀 섞이면서 잘 섞이지 않는다든지 뭉치는 제형들이 있는데 이 오일은 잘 섞여요. 그리고 피부에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수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올려주면 화장이 정말 잘 먹습니다. 저는 여름에는 아침에만 사용을 해주고요. 요즘 같은 환절기나 또 날씨가 매우 춥고 건조해지는 겨울철에는 아침, 저녁 이렇게 2번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발효된 성분의 그런 냄새 같은 게 아예 없는 제품이라서 바르고 나면 되게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또 피부 건강이 실제로 되게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피부 보습을 챙겨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 중요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만족했던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무거운 오일이 싫고 좀 산뜻한 오일을 찾고 계셨다 하는 분들은 이 오일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환절기에 어떻게 스킨케어를 저녁에 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환절기에는 좀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는 시즌이기도 해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지는데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